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IT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와 기업 실적 등도 지금은 한 번 정도 좀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지난 월요일은 좀 빠졌던 거, 지난 금요일은 좀 빠졌던 것 같고 월요일은 나스닥만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 두 지수는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힘이 그래도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참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의외로 약하게 출발했던 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의외로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보기 나름입니다만 왠지 불안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먼저 이렇게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간 차트상으로 보자면은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흐름입니다. 예. 조금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올라가고 있고 특히 다우지수를 갖다가 10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10분 차트로 살펴보신다면은 이게 참 어제 개장 초 흐름을 보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나 미국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의 흐름이었죠. 처음엔 저렇게 아주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게 채 20분 남짓 가지도 않아서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예. 계속해서 저렇게 꾸준히 올라와서 막판에 또 이렇게 마감 무렵에 또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기어이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자, 저걸 갖다가 참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장중 과매도 국면에서 여전히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 위주에 밀리면 특히 단기적으로라도 과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유럽도 빠졌고 미국만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종들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도 좀 약하고 해서 미국은 어제 주초 거래가 전약 후강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현재 지수물 흐름을 보나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조금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반도체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특히 D램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정도에서부터 꺾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만 될까요? 예,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모건 스탠리의 메모리 쪽에 겨울이 오고 있다. 제목을 참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달았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인 그 인식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황소냐 곰이냐 했을 때는 곰 진영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모건 스탠리 스탁 마켓 크랙션 이런 식으로만 해서 구글링을 하시더라도 6월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는 10 내지 15% 정도의 미국 증시도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반적인 좀 이렇게 베어리시한 성향이 나타납니다만 과거에도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됐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특히 반도체 쪽을 향한 공략은 꽤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그겁니다. 늘 해오던 방식의 어떤 공격인데요. 이제 한국 증시 쪽에서 흔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흔들어대는 것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지난 팬데믹 이후 1년 반 가까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서 뭐 한 1440포인트 어라운드에 있던 걸 3300까지 끌고 왔으니까 개인의 완성으로 보이는 그런 지수 흐름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수익률 게임으로 가자면 과연 누가 어느 쪽이 더 벌고 있는지는 애매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시작한 걸 그냥 지난 금요일까지의 그 하락 정도로 멈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우선 제가 보내드렸던 코스피 일간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자면은 이게 저로서는 조금 이렇게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한 것은 코스피 일간 차트에서 나타나는 피보나치 타임존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월 11일 날 우리가 처음에 고점 찍고 그때 뭐 구만전자 할 때였죠. 그때 이후 지루한 박스권이었습니다만 여기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피보나치 타임존을 한번 펼쳐봤을 때 지지난주 금요일, 즉 미국 고용지표 나오던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저 선이 끄어지면서 결국 지난주는 변곡 구간에 접어든다는 것이었고 그 변곡의 방향이 어딜까 그것이 꽤나 궁금했는데 결국 하방 쪽이었습니다. 하방 쪽이었고 저렇게 우상향하는 선도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이렇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작년 11월 초, 즉 뭐 작년 팬데믹 때의 저점 갈 것도 없이 외국인들이 10월달 한 달 바짝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이제 개인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초 금년 들어서까지 삼성전자에 굉장히 매수에 그 공을 들였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11월 초부터 1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73%가 올랐으니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타이밍이 좋았을 때는 저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고점 대비 23% 하락한 그런 상황 하에서 일단 먼슬리 차트에서 저렇게 1월 달에 엄청난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담을 확실히 느낍니다. 물린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 또한 지난 주말까지의 차트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주간 차트로 보자면은 지금 우상향하는 점선, 즉 작년 팬데믹 때의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지금까지의 추세선, 저걸 갖다가 과연 당장 무너뜨릴 정도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와 RSI 지표에 대해서 세 군데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만 작년 3월에는 거래량이 저렇게 폭발했습니다만 뭐 결과론적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나마 그때는 매수 세력이 그때는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초 저렇게 또 거래량이 빨딱 서버렸죠. 12월, 1월 두 번에 걸쳐서 거래량이 섰을 때 저때는 결국 매도 세력이 윈이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을 해버렸는데요. 우리 개인이 다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냈습니다. 자 지금 이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승부가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저 선을 갖다가 당장 깨기 힘들다 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좀 그거 합니다만 이제는 조금은 이렇게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현재 이 상황을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향후 실적 전망 이런 걸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모두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공격이 들어와서 한번 외국인들 차원에서는 저렇게 한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흔들어대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갖다가 좀 위축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이제 미국 증시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부분도 연결돼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증시의 조금 선행적인 성격입니다. 즉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떨 때 보면 우리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될 뿐만 아니라 세계 물동량이나 어떤 수출입 경기의 흐름을 갖다가 잘 보여주듯이 우리 지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증시에 약간 이렇게 선행성을 갖다 띌 때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세는
뭐 결과를 갖다가 쉽게 누구도 예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분명 힘든 국면은 접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과감한 저가 매수가 지금 이 시점에 작년 3월 팬데믹 때의 저점에서의 매수만큼 그렇게 과감성을 띠는 것이 유효할까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50대 50의 상황인 만큼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분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장의 큰 추세선을 밀고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과감한 매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소장님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 얘기에 빨리 들어가면 계속해서 핸드폰이 내 그 입에 계속 붙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면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그 핸드폰을 떼시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그 미국의 성장주들입니다. 테슬라, 애플 등 빅테크 주식들인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건지 최근에 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또 이른바 향후 12개월 동안의 실적 전망에 근거한 PER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뭐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다 상회할 정도로 지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항상 이제 여기에는 향후 12개월은 이제 전망치라는 얘기죠. 지난 팬데믹 때는 분명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다소 위축되었던 것이고 실제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았던 건 사실인데 이제 다가오는 1년도 그럴 것인가. 즉 제 말씀은 지금 기술주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PER이 최고치에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버블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또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또 조사에 들어간다 하는 뉴스가 이렇게 주가에 또 발목을 잡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저기도 그냥 무작정 매수는 아닌 그래도 뉴스 따라 재료 따라 이렇게 가는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만 뭐 애플 같은 거에서는 오히려 거의 뭐 묻지마 매수가 보이는 그런 양상도 좀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빅스가 너무나 이렇게 즉 변동성 지수가 너무 낮은 국면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애널리스트들 또 전략가들 사이에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낮은 빅스가 그만큼 시장이 편안하게 아직까지는 고점 근처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이 빅스는 결국은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의 그겁니다. 뭐 자꾸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모두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닥인지 또 이렇게 아침에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장세 하에서 그 누구도 지금 당장 오늘 오후를 알 수도 없고 오늘 밤 미국이나 유럽 장을 갖다가 내다보기도 힘들고 내일을 또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변동성을 우리는 먼저 터지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도 변동성은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주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습니다만 왠지 위태위태합니다. 거의 이제 약간 건물의 느낌이 나고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모건 스탠리가 곰 진영의 대표 주자였고 전반적으로 어떤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살 만큼 그런 리포트를 낸 적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망이 잘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전망도 시장에서 이따금씩 인디안 기우제라고 이렇게 조롱받기도 하는데요. 이번 이 전망이 맞아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이번에 전망이 탁월했거나 무슨 이번 이 전망을 갖다가 어떤 세력들과 결탁해서 뭐 현선물을 동원하고 소위 말하는 선진금융기법 동원해서 한번 수익을 짭짤하게 내겠다고 하는 그 거래 기법이 여느 때보다 더 정교해서가 아니라 이번 기우제는 어떻게 때마침 비구름이 몰려오는 시점에 기우제를 시작했을 가능성 그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만큼 또 변동이 심한 게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지난주 여주를 앞두고 1169원까지 갔을 때는 분명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예. 오버슈팅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금요일 주말에 NDF 시장에서 또 달러원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안정을 찾고 뭐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1162원까지 밀리길래 아하 69원은 확실히 오버슈팅이었다 싶었는데 오늘 개장하면서 66원 50전 개장가가 저점이 되면서 지금 여기서 73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차트는 오늘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지난 주말까지의 차트인데 일단 뭐 1080원과 1105원이라고 하는 키 레벨은 눈여겨두시고 일단 200에서는 올랐었다는 저 부분이 어쨌거나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외환시장에서의 큰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딴 거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다음 타겟을 어디일까를 갖다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짐작을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간 차트로 보시자면은 다음 결국 1162원 근방에 키 레벨이 열린 이상 이제 다음은 1188원을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위클리 차트에 보시면은 저거는 작년 1296원 팬데믹 때의 고점에서 지난번 1080원 근처의 저점까지의 낙폭의 절반 수준이기도 합니다. 절반 수준이기도 한 1188원 여기까지는 이제 열어둬야 되는 거고 이게 뭐 1200원 넘어가는 상황까지 전개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뭐 뭔가 시장이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큰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월간 차트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1,200원씩 움직일 환율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 월간 차트에서도 지금은 분명 에너지가 위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N원 차트가 이렇게 제가 늦게 보내드린 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재정 환율에 있어서 우리 원화의 약세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N원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100엔당 뭐 1,030원 어라운드에서 지금 뭐 1,08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지금 저 모습입니다. 특히 데일리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N원 환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달러엔 환율은 111엔 근처에서 오히려 109엔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엔화가 달러 대비 조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뭐 1174원을 넘었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로원, 위안원 하는 것 없이 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것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증시에서의 어떤 그 저가 매수라는 것도 환율이 좀 안정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변수들이 지금 상당히 좀 유동적인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